여러분, 요즘 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뭔가 하려고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앉으신 적 있으시죠? 열쇠를 어디 뒀는지, 아까 뭘 하려고 했는지, 누군가 이름이 입에서 맴돌다가 안 나오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잦아지는데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25년간 뇌 건강과 인지 기능을 연구해온 박민준 박사입니다. 대학에서 신경과학을 공부하고 그 이후로 쭉 고령자분들의 뇌 기능 변화를 연구해왔습니다. 수많은 분들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어요. 뇌는 조용히 늙어갑니다. 하지만 조기에 자극을 주면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초기 신호를 그냥 지나친다는 겁니다. 깜빡함이 늘어도, 말이 자꾸 막혀도, 몸이 휘청거려도 나이 탓으로만 돌리세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상황이 심각해지면 그제야 후회하시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뇌를 깨우는데 거창한 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루 1분이면 됩니다.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로 기억력, 균형 감각, 말이 막히는 느낌까지 한 번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핵심을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 요즘 이런 깜빡함 때문에 혼자 불안해지셨던 분들, 혹시 나도 치매 아닌가 걱정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뇌가 다시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 이런 깜빡함이 부쩍 늘으셨다면 댓글로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많이 깜빡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지인의 어머니이신 78세 권영자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권영자님이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셨어요. 그런데 마트 앞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분을 딱 마주치셨습니다. 얼굴은 분명히 아는 얼굴이에요. 몇 년을 봐온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분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안 나오는 겁니다. 권영자님은 너무 민망하셔서 아는 척도 제대로 못하시고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지나가셨다고 해요. 그날 집에 돌아오셔서 한참을 앉아 계셨대요. 나 이제 정말 늙은 건가?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권영자님은 사람 만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셨어요. 또 기억이 안 나면 어쩌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모임에도 잘 안 나가시게 되고 외출 자체를 꺼리시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경로당에도 자주 가시고 이웃들이랑 수다 떠는 걸 좋아하셨던 분인데 점점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제가 권영자님을 만났을 때 표정이 많이 어두우셨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께 복잡한 걸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루 1분, 몸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아주 간단한 습관만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이렇게 간단한 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셨어요. 2달쯤 지나서 다시 배웠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외출도 다시 하신다고 하셨어요. 말이 막히는 순간도 확실히 줄었다고요.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회복되셨더라고요. 이름이 바로 안 떠올라도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으시고 잠깐 생각하면 금방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먼저 드렸냐면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영자님처럼요. 중요한 건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일상에서 뇌를 조용히 잠들게 만드는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발가락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발가락을 마지막으로 의식해서 움직여 본 게 언제인가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우리가 신발을 신고 생활하면서 발가락을 거의 쓰지 않게 됐거든요. 그냥 걷기만 하지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발가락은 생각보다 뇌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발가락은 균형 감각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과 직접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면 그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발가락을 거의 쓰지 않으면 이 신호 자체가 점점 약해집니다. 뇌 입장에서는 자극이 안 오니까 그 영역이 점점 쉬게 되는 거예요. 국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가락 자극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균형 테스트와 기억력 테스트에서 유의미하게 좋은 결과를 보였어요.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균형 감각뿐 아니라 기억력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제가 만난 68세 정동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동수님은 걸을 때 자꾸 휘청거리셨어요. 특별히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균형이 잘 안 잡히셨던 거죠. 가족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정동수님이 발가락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시작하신 뒤로 보행이 확실히 안정됐습니다. 걸을 때 휘청거리는 일이 많이 줄었어요. 발가락 운동은 정말 간단합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셔서 발가락을 쭉 펴고 다시 오므리고 이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시면 돼요. 30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힘을 너무 세게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쥐어짜듯이 하시면 오히려 발에 쥐가 날 수 있거든요. 천천히 부드럽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목 이야기입니다. 요즘 목이 뻣뻣하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특히 스마트폰 보시는 시간이 늘면서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목이 굳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좋아집니다. 목을 지나가는 혈관을 통해서 피가 뇌로 올라가는데 목이 굳으면 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멍하신 분들 많으시죠?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요. 이게 목이 굳어서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고령자 대상 연구에서도 목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그룹이 인지 반응 속도가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어요. 71세 최영자님은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셨어요. 일어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셔야 정신이 들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을 천천히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신 뒤로 아침이 달라지셨어요.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목 스트레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개를 왼쪽으로 천천히 돌려서 5초간 멈추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5초간 멈추고요. 위로 올려서 5초, 아래로 숙여서 5초.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빠르게 돌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목 관절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빠르게 휙휙 돌리시면 오히려 다치실 수 있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하시고 혹시 통증이 느껴지시면 그 방향은 그냥 건너뛰세요. 지금 한번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세요. 한쪽이 더 뻣뻣하지 않으신가요? 대부분 한쪽이 더 안 돌아가세요. 그쪽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혀입니다. 혀가 뇌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혀는 뇌와 신경 연결이 아주 촘촘한 부위예요. 혀를 움직이는 게 뇌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거든요. 특히 말을 하는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려다가 단어가 막히는 순간이 잦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인데 입에서 안 나오는 거요. 아, 뭐더라 하다가 한참 있다 생각나고요. 이런 현상이 늘어나셨다면 혀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74세 김순옥님은 손녀와 통화할 때마다 답답하셨대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단어가 바로 안 나와서 어버버하게 되시는 거죠. 손녀가 할머니 괜찮아요 하고 기다려주긴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혀 운동을 시작하신 뒤로 말이 좀 더 편해지셨다고 하세요. 단어가 예전보다 빨리 떠오른다고요. 혀 운동은 간단해요. 혀를 쭉 내밀었다가 집어넣고 왼쪽 볼 안쪽을 밀고 오른쪽 볼 안쪽을 밀고요. 입천장에 혀를 붙였다가 떼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렇게 30초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네 번째는 귀입니다. 귀에도 신경이 정말 많이 모여 있어요. 동양의학에서는 예로부터 귀를 자극하면 전신의 기혈순환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현대 연구에서도 귀 자극이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9세 이명우님은 머리가 자주 멍하셨어요. 특히 오후가 되면 집중이 잘 안 되셨다고요. 그런데 귀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습관을 들이신 뒤로 오후에도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귀 자극은 이렇게 합니다. 귀를 위로 살짝 당기고 옆으로 당기고 아래로 당기고요. 그 다음에 귓불을 가볍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귀 전체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것도 30초면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당기시면 안 되고요.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호흡 이야기를 해야 해요. 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호흡이 얕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숨을 깊이 안 쉬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뇌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서 머리가 맑지 않게 됩니다. 깊은 호흡은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몇 번만이라도 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쉬어주시면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볼록 나오게 하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게 하세요. 이 복식 호흡을 5회 정도만 해주셔도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70세 박정희님은 오후만 되면 졸리고 머리가 무거우셨어요. 그런데 깊은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시기 시작한 뒤로 오후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한 습관인데 효과가 크다고 놀라셨어요. 지금까지 뇌를 잠들게 만드는 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발가락을 안 쓰고 목이 굳고 혀를 움직이지 않고 귀를 자극하지 않고 호흡이 얕아지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뇌가 점점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부분들을 자극해주면 뇌가 다시 깨어날 수 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루 1분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의 루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따로따로 하시면 기억하기도 어렵고 귀찮으실 수 있거든요. 하나로 묶어서 순서대로 하시면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시간을 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무 때나 하면 잊어버리시기 쉽거든요. 하루 중에 가장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드신 뒤가 좋습니다. 아니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는 겁니다. 습관이 되면 안 하시면 오히려 뭔가 허전하신 느낌이 드실 거예요. 66세 한미숙님은 처음에 이것저것 따로 하시려다가 자꾸 잊어버리셨대요. 그래서 아침에 물 드시고 바로 이 루틴을 하시는 걸로 정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달 넘게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계시다고요. 습관의 힘이 정말 크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해볼게요. 먼저 발가락부터 시작합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시거나 침대 끝에 걸터 앉으셔도 됩니다. 발가락을 쭉 펴고 오므리고 펴고 오므리고 천천히 10초간 해주세요. 힘을 빡 주지 마시고 부드럽게요. 다음은 목입니다. 고개를 왼쪽으로 천천히 돌려서 잠깐 멈추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멈추고 위로 올리고 아래로 숙이고 이것도 10초면 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하시고 혹시 한쪽이 잘 안 돌아가시면 그쪽은 좀 더 천천히 해주세요. 그 다음 혀입니다. 혀를 쭉 내밀었다 집어넣고 왼쪽 볼 안쪽을 밀고 오른쪽 볼 안쪽을 밀고요. 입천장에 혀를 붙였다 떼는 것도 해주세요. 10초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제 귀입니다. 귀를 위로 살짝 당기고 옆으로 당기고 아래로 당기고요. 귓불을 가볍게 돌려주시고 귀 전체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것도 10초요. 마지막으로 깊은 호흡입니다.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배를 볼록하게 내미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으세요. 이걸 3번만 하시면 됩니다. 약 20초 정도 걸려요. 다 합치면 발가락 10초, 목 10초, 혀 10초, 귀 10초, 호흡 20초. 딱 1분입니다. 이 1분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시간이에요. 72세 오상철님은 이 루틴을 아침마다 하신 지 3달 정도 되셨어요.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시작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셨대요. 아침에 머리가 훨씬 맑아졌고 말이 막히는 일도 줄었다고요. 지금은 이 루틴 안 하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당부 말씀드릴게요. 절대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빨리 하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각 동작을 천천히 의식적으로 해주셔야 뇌에 제대로 신호가 전달돼요. 그리고 아프시면 바로 멈추세요. 특히 목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그 동작은 건너뛰시고요. 또 하나, 불규칙하게 하시면 효과가 약해요.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고 모레 하고 이러시면 뇌에 자극이 꾸준히 안 가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 한 달만 버티시면 그 다음부터는 습관이 되어서 저절로 하시게 될 거예요. 혹시 아침이 너무 바쁘시면 저녁에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거예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본인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세요. 75세 김영희님은 저녁에 텔레비전 보시기 전에 이 루틴을 하신대요. 드라마 시작하기 전 1분 동안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니까 잊지 않고 매일 하실 수 있다고요. 이 루틴에 하나 더 추가하시면 좋은 게 있어요. 손가락 운동입니다. 손가락도 뇌와 연결이 아주 많거든요. 양손을 펴시고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로 접었다 펴는 동작을 해보세요. 반대로 새끼손가락부터 엄지까지 접는 것도 해보시고요. 이것도 10초면 충분합니다. 이걸 추가하시면 1분 10초 루틴이 되는 거죠. 80세 정옥수님은 손가락 운동까지 추가해서 하고 계세요. 손이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젓가락질 할 때도 예전보다 편해지셨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깜빡함이 늘어나는 걸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시면 점점 더 굳어져요. 뇌가 자극을 안 받으면 점점 잠들어 버리는 거죠. 잘못된 생각과 올바른 관리를 비교해 드릴게요. 잘못된 생각은 이런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뭘 해도 소용없어. 운동은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뇌는 자극을 주면 반응한다. 하루 1분이면 충분하다. 늦은 나이에도 변화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깜빡함은 점점 심해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세요. 외출이 두려워지시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권영자님처럼 이웃 이름이 생각 안 나서 아는 척도 못하고 지나가시는 일이 자주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하루 1분만 꾸준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맑아지시고 균형이 안정되고 말이 편해집니다. 사람 만나는 게 다시 즐거워지시고 외출도 자신있게 하실 수 있어요. 정동수님처럼 휘청거리던 걸음이 안정되시고 최영자님처럼 아침이 달라지시고 김순옥님처럼 말하는 게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한 컵 드세요. 그리고 바로 오늘 배운 1분 루틴을 따라 해보세요. 발가락 10초, 목 10초, 혀 10초, 귀 10초, 깊은 호흡 20초. 이게 다입니다. 내일 아침 딱 한 번만 해보세요. 그 한 번이 시작이에요. 한 번 하시면 그 다음날도 하시게 되고 그렇게 습관이 됩니다. 저는 25년간 뇌 건강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늦은 나이에도 뇌는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극을 주면 깨어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는 아직 충분히 살아있습니다. 자극만 주시면 다시 맑아지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알려드린 1분 루틴의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리는 생활 습관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시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잠들기 전에 하면 좋은 것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두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 이 루틴을 해보신 뒤에 어떠셨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뇌로 오래오래 맑게 살아가요.